예, 좌우간요. 일본 극우 세력의 이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아베 전 총리가 이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극우 세력이 이제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박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화될 것이다. 예, 예, 일본의 극우라는 게 사실은 아베 정권 시절에 지난 8년간, 지난 음, 8, 9년간 그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랄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경향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거나 그 전 민주당 전 그러니까 아베 그러니까 오자와 이치로하고 후쿠다 총리랄까 아소타로 총리가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아베 총리가 처음에 1년 했다가 관두는 2007년대 8년대 그쪽으로 생각하면은 예, 상당히 그 극우 세력이랄까 우파 세력이라는 게 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완전 극우 그런 게 아니고 막 보수파라는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식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아주 큰 자연적 재해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좀뭐 시리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일본 사회 자체가. 네, 근데 그때 새롭게 2012년에 재집권을 한 아베 총리가 아름다운 나라랄까 일본의 명예를 되살리겠다는 그런 애국심을 자극시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보수파뿐만 아니라 그 뭐 무조건 일본이 최고다라는 유의 이제 극우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아주 극우 민족주의적인 그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예. 그 지지 세력을 바탕을 삼아서.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랄까 그런 것들이 막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도 딱 그 시기랑 물립니다. 2013년, 14년 딱 아베 집권 시기랑 물립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 그때 왜 일본 사람들은 아베 정권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랄까 양심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냐? 그때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돈을 워낙 많이 당시만 풀기 때문에 해도 예. 아베노믹스 한다고. 아베노믹스 시절 한 8년 동안 일본에서 푼 돈이 한 350조 엔 정도 됩니다. 그 아, 네. 예산과 별도로 예, 예. 350조 엔이니까 1년에 평균 한 40조 엔 정도씩 400조를 푼 거예요, 한국 음, 돈으로.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는 그렇게 돈을 뿌려대면은 부자인 사람이 더 부자 되고 그런 경우로 많이 흘러갔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됐죠. 예.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보통 사람도 하게 됐고 뭐 그러면 생활이 좀 풍족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물가는 안 올라갔죠 계속. 음. 그러니까 이제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것 같은 착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베상 때문에 우리 생활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베상의 정치 이데올로기라든가 그런 극우파들의 준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도 못 본 척이라고 용인해 버리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베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아베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어떤 자민당 내부의 정치 세력이나 뭐 아베 전 총리가 있었던 그런 세와 정책 연구회나 그런 파벌의 힘이나 정책의 힘이 아니고 그 모든 공과를 이제 아베 덕분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됐다. 일본이 자신감을 회복했다. 얻게 됐다. 이런 네네. 식으로 갔기 때문에 아베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음.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자,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금 가장 득본 사람은 사실 기시다 총리죠. 그렇죠. 예. 기시다 총리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 현직 총리였지만 작년부터 현직 총리를 11월부터 하고는 있지만 음. 사사건건 그 다음에 일 진행되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뭐 아베 전 총리가 상황으로 불렸으니까 예.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을 이제 꺼내셨으니까 그냥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정책에 항상 태클을 많이 당했어요. 예.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총재선거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새로운 음. 자본주의라는 건데 그 예. 새로운 자본주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아베노믹스하고는 뭐 정반대는 아니지만 좀 차이가 음.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아주 그 한국 사람들 쉽게 얘기하는 쉽게 막 알고 있는 뭐 음. 사도광산을 이제 세계 기록문화 세계 산업문화유산으로 그거 등재를 한다 그럴 적에 기시다 총리는 그거 등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신청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베 전 총리가
그걸 하라고 이제 거의 뭐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했죠. 예. 왜 피하냐고. 만약 그 문제가 있으면 신청해놓고 싸우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졌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5%,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그 방위비, 예. 물론 이거 헌법 개정에 필요한 방위비 2%를 증액시키겠다는 말이 기시다 총리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민당 내에서 아베파라는 세이와 정책 연구회에서 이제 처음 나왔던 얘기고, 그거를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이제 아베가 엄청 밀고 있는 그 여자 정무조사회장인데 지금 자민당에 예. 현역, 그분이 그 이야기를 자민당의 안건으로 갖고 와서 기시다 총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5년 이내에 2% GDP 2%를 증액하라고. 근데 기시다 총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반발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정치적이랄까 경제 정책의 문제에서 항상 좀 대립을 하고 결국은 이제 아베 전 총리의 말이 더 위에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예.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왕은 기시다인데 그 위에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아베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사실 솔직히 일본 인터넷에서는 음모론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그 음모론입니까? 기시다가 솔직히 죽인 거 아니에요. 가장 이득 본 사람이 범인은 기시다다. 기시다인데. 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오늘 당장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기시다 총리가 그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예. 자기의 정책 뭐 그건 뭐 기자가 물어보니까 다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럼 그걸 뭐 얘기했고,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선언을 벌써 한 건가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요? 예. 근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방위비 얘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앞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경화도 그렇지만 개헌론이라는 게 금방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당장 지금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시작돼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아니 방위비로 2%나 이렇게 떼가고 이런 논의를 해버리면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기시다 총리, 기시다 내각은 그런 실물 경제랄까 새로운 자본주의를 하기 위해서 뭐 직업훈련이라든가 뭐 사회인의 재교육이라든가 스타트업 진흥이라든가 이런 경제 분야에 돈을 엄청 써야 되는데 예.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 돈을 방위비로 전용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처음에는 9월 달에 개각을 하니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이에요. 기시다 총리가 당장 개각에 착수해가지고 8월 초에 개각을 완성할 거라 그래요. 아하. 이제 자신감이 생겼군요, 이제. 자신감이라보다는 이제 흘러가는 모양새가 예. 기시다가 자기가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 가장 중요한 접점이랄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건 제 생각이랄까 제 분석이니까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일본 정치에 관심 있으면 봐야 될 건데, 그 개각 8월 초에 한 달도 안 남았죠. 8월 초에 있을 개각에서 지금 관방장관을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고 기시노부, 그러니까 아베 그 총리의 동생이죠. 기시노부 현 방위상, 이 두 사람이 아베파예요. 예. 그러니까 세이와 정책 연구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제 유임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당으로 돌아가는지, 그렇겠네요.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타카이치 사나에, 이거는 이제 내각 인사고요. 당내 인사를 본다면은 타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이 어떤 포스트로 가느냐. 왜냐하면 타카이치 사나에는 원래 형식적으로는 무파벌이지만 완전 아베 키즈의 대표격이죠. 실질적인 아베의 뭐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총무회장으로 있는 후쿠다 타츠오, 당 3역 중에 하나인데 총무회장 후쿠다 타츠오의 처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후쿠다 타츠오는 아베파이긴 하지만 그 상당히 아베파 내에서도 좀 아베 전 총리하고는 결이 다른 약간 세대교체론자랄까. 그리고 이 사람도 후쿠다 가문의 적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치가 명문 집안들이 많은데 이제 아베 가문도 아베 가문이나 아소 가문이 유명하긴 하지만 후쿠다 가문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원래 아베파가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후쿠다파였다면서요. 그것도 있지만 아예 집안의 혈통 자체가. 그 후쿠다 타츠오라는 지금 자민당 총무회장을 하고 있는 나이도 한 50도 채 안 된 40 몇 살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후쿠다 야수 전 총리 대신이고 할아버지가 후쿠다 타케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전 예. 총리만 했던 집안이야 예. 적자. 근데 그분이 아베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아베 전 총리하고 중의원 선거 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사이가 예. 벌어지니 많이 뭐 이런. 음. 근데 그 양반이 앞으로 아베파에 계속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파벌을 탈퇴해 나와가지고 다른 파로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8월 달에 이제 그런 조각이나 개각 인사도 이제 봐야 예, 된다는 거죠. 8월 달 그 내각이나 그 당 인사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아주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파가 얼마나 들어온지, 그러니까 키시다 총리는 결속을 위한 내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 그 결속이 자민당 내에 원래 결속이라는 의미가 결속이랄까 지금까지 자민당은 화합의 내각이라는 걸 항상 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파벌의 배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파벌당 사람에 따라서 비례로 거의 뽑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번 뭐 탕평 내각이네요. 네. 그렇죠. 탕평내각, 예, 예, 예. 탕평내각 비상을 했는데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가 예. 지금 그러고 이제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고 이제 아베파 기존의 아베파는 지금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과연 누가 아베파의 차기 그걸로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은 예. 아베파가 정말 뿔뿔이 흩어질 것인지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예. 재미있지 그 않을까라는 생각. 아베라는 이 구심점이 사라진 만큼 이게 아베파도 제대로 그 지금처럼 굳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예,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조직적인 우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아하. 우경화가 옅어질 거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단단한 단발적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파벌이 아니다. 이 일본 아 극우라는 아니 그 게. 일본 그 아베를 위주로 한 보수 우경 그쪽이 네. 엄청나게 뭐 조직적으로 탄탄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음. 아베라는 정말 당대 아이돌 스타 같은 스타 정치인을 중심으로 묶인 인물 중심으로 묶인 그런 사상적 그 뭐 그런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시다 총리라는 사람이 우익이 아니에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중도 보수에 가깝고 뭐 원래 비둘기파라면서요. 비둘기파 중에 비둘기파였고 원래 친중 인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친중 인사고 지금 이제 아베파 지금 기시다 총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외무상 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라는 사람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친중파랄까 동아시아 중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음. 바로 뭐 그 하야시 외무상도 역시 그 아베의 그 입김 때문에 제대로 자기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기시다 내각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외교에 관련돼서는 아니 기시다 총리도 외무상 출신이고 예. 그 하야시 요시마사도 왜 지금 현직 외무상에 중국하고의 그런 굵은 파이프가 있는데 예. 외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둘이 안 해요. 다 아베가 하지. 아베가 음. 했었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외교가 전문인 두 사람이 현직으로 다 있는데 뭐 어디 미국 갔다 오고 저기 대만의 어떤 싱크탱크에서 음. 이상한 말 해가지고 그 중국이 반발하자 그 불 끄고 뭐 이런 예. 것들도 올해 1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전부 다 불 끄기 한다고 좀 바빠 죽겠는 거예요. 기시다 그러고 총리하고. 보니까 기시다 음, 총리도 역시 그 외무상을 오랫동안 지냈던 그 외교파인데 그럼요. 예, 그 사람은 억울하겠습니다. 예. 외교 바타케라 그러죠. 외교 바타. 음. 외교 쪽이 아주 유명했던 예, 사람이죠. 댓글 보니까 김로저스님께서 기시다 알턴니 빠졌음 그랬는데 적절한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잖아도요. 아침에 그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기시다에게 우주의 기운이 몰리는 것 같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다. 당초에 그 우리가 이 기시다 총리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취임할 때만 해도 결코 그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단명 내각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지금 보니까 앞으로 3년간 큰 선거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으로 그래서 끝으로.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을 구축한 사람은 음. 기시다가 거의 유일해서 아하. 첫눈이 왔다고. 그러니까 오건노 그렇습니까? 3년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정말 우주의 황금의 기운이 3년이 몰리고 있네요. 황금의 3년이 왔다고 예.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